그래서 저는 예. 결국에는 그 유공자 선정 과정 자체가 재심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네. 이제 5.18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5.18이라는 게 그 정신이 일반화돼야 되잖아요. 전체 국민이 네. 공감하고 맞습니다. 더 깊게 가슴 속에 이렇게 담는 그런 정신으로 가려면 보편성을 띄워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지금 5.18 유공자 네, 네. 요 명단도 이제 공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제가 광주시장 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법에 그 공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해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유공자와 피해자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어떻게 보면은 본인에게 다치게 만들고 피 흘리게 만들고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는 악몽 같은 그런 기억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유공자와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공개가 되면은 또 이제 다 아름아름하면서 다 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 그때 그거 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인권적인 측면에서 막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18 유공자 문제는 일단 그 관리 자체를 이제 5.18 쪽 광주에서 이렇게 주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보훈부로 넘겨야죠. 그러니까 이 유공자 선정 자체가 지금 8차까지 와 있는데 1차부터 8차까지 계속하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는 이제 9차까지도 열릴지도 몰라요. 그걸 계속 심사를 하는데 벌써 지금 40년이 넘게 지났는데 거의 50년이 돼가는데 투명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중앙부서로 넘겨야죠. 선정하는 것을 아직도 그 5.18 위원회가 보면 광주시청 쪽에서 나온 인물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오신 그런 분들이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는 유공자와 관련된 사업들은 네. 중앙에서 관리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 다만 어떤 유공자를 막 일부 보수 진영이 주장하는 것처럼 유공자를 그냥 다 깔아 이런 식의 하는 거는 법률적인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기는 합니다. 일전에 그 국정원에서 일했던 어떤 여성분이 네. 일부 명단을 이렇게 공개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맞습니다. 네. 폭로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잖아요. 그분이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5.18 유공자와 관련해서 일반 국민이 갖는 그 문제의식은 왜 그 공개된 사람들 중에 5.18하고 전혀 무관해 보이는 네. 정치인들이 거의 대상자로 돼 있느냐 하는 네.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명단 공개가 이제 현재 법으로 규정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하고 혼재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면 이걸 뭐 법을 조정해서 네. 적어도 공적 책무를 지고 있는 정치인 명단은 부분적으로 공개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저도 뭐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공인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공인은 공개해야죠. 그렇죠. 공인은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홍준표 시장 예. 맨날 이야기하잖아요. 자랑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럼 피해가 아닌 사람들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법을 이렇게 제정을 할 때 유공자를 이렇게 보상하는 결국에는 다 특별법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6.25와 뭐 베트남전 이런 부분들도 정말 최전선에 가서 싸우신 분들은 제일 상위급에 놓고 후방에서 하셨던 분들은 조금 아래급에 놓고 이런 식의 특별법이 다 제정이 되는 거거든요. 5.18도 마찬가지입니다. 5.18도 그때 당시에 광주에서 피해를 받고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상위에 올려놓고 뒤에서 5.18의 진상 규명에 힘썼던 분들 대부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운동권 그룹들이 맞죠. 뭐 예를 들면 뭐 이해찬 뭐 전 총리부터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하다고 그러면 하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네. 5.18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그렇죠. 애를 썼다든가 그렇죠. 이런 진상 규명이라든가 부분에서 애쓴 건 있지만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훈이라는 것도 결국엔 다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이제 들어가는 근데 거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그 명단을 저도 공개된 걸 볼 수 없어서 이제 네. 발언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진상규명 과정에서 뭐 역할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6.25 전쟁이나 월남 전쟁도 직접 네. 참전해서 그 피해를 보고 아니면 희생하신 분들을 예우를 해주고 가족들에게 하는 건 맞지만 네. 그 이후에 뭐 네. 10년이나 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진상규명 과정에 뭔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그걸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의합니다. 그거를 공로를 인정한다는 게 맞나요? 그거는 그분들이 네. 국회의원이든 뭐든 그 네. 공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세비 받고 했던 일 아니에요? 그 정치인이 되기 전에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나 공적인 영역에 오고 나서 했던 것은 확실히 가려져. 그래서 저는 예. 결국에는 그 유공자 선정 과정 자체가 재심사할 광구를-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저는 재심사를 개인적으로- 네, 네. 해야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네. 국민들이 진정
진정으로 5.18 맞아요. 네. 그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네, 네. 헌신했던 분들은 네, 오히려 네, 더 두텁게 보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 과정 자체가 지금은 보훈부의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바로 이거를 잡아야 그렇죠. 되겠네. 이걸 네. 가져와야 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1차부터 8차까지의 진행 과정들을 다시 살펴보는 노력도 보훈부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광주에서 이제 보수 쪽에서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예.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보고 나 이거 도저히 이런 꼴을 못 보겠다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인후 보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박영환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뭐 짱돌 던지고 그 사람이 뭐 그때 진술해 줘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잖아. 그거밖에 얻어터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증거가. 그거밖에 증거가 없잖아요. 어. 그러면서 내가 증언해 줄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자 해가지고 실제로 적발이 된 사례도 많고요. 아. 그거는 근데 뭐 6.25든 베트남이든 뭐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나서 이거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막 하시는 그런 분이 광주 내부에서도 내부에서도 꽤 5.18 그런- 유공자 선정 과정에 네, 네. 문제가 있다라고 의식하는 분들이 있다는 네, 거죠. 의식하는 분들이 꽤 있다는 근데 이거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민주당이 뭐 강기정 현 시장이네요. 아직까지는 네, 네. 그런 말씀하셨지만 법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런 거보다는 네,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광주 5.18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네, 네. 그래서 혹시라도 일부가 오염이 됐거나 해서 오해를 산다면 네. 5.18 정신이 미래지향적으로 가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네, 거예요. 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광주의 특수성보다는 대한민국의 보편성을 저는 네.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광주도 대한민국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편성을 항상 내세워야 되고 보편성을 내세우려면은 대한민국의 공적인 영역 특정하면은 보훈부죠. 광주의 상징인 5.18을 보훈부에 완전히 다 선정 권한이라든가 그 전까지의 문제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보훈부에 일임하고 공적 단체들이 있죠. 예. 이런 분들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를 무슨 심사해가지고 다 걸러내겠다, 다 막 잘라버리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5.18을 더 커지게 만들 수 있는데 역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비위 상황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민주화 운동을 위해 헌신한 거는 바뀌진 않거든요. 저는 조갑재 기자님께서 광주에 잠입해서 촬영을 했던 국회는 오판하지 말라라는 그 플랜카드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광주 시민들이 내걸었던 그렇죠. 광주 시민이 내걸었고 민주주의를 위한 헌신은 결코 그 주제 자체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좀 오픈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제 입법권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근데 강기정 시장은 계속 그렇죠. 이렇게만 이야기해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그런 거예요. 광주가 결국은 인권 도시잖아요. 인권 도시인데 5.18을 기반으로 이제 인권 도시예요. 전 세계적인 인권 도시인데 문제는 그거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제 5.18 탱크데이 논란도 있었고 네. 탱크 텀블러 그렇죠. 도끼로 깨부수고 뭐 이런 퍼포먼스 뭐 그런 거 좋아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북한의 인권 있잖아요. 지금 김정은은 이제 4대 세습. 결국 북한은 통일할 생각도 없고 적대적 이익국가로 가자. 네. 그래고 이번에 신헌법도 내놨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하고 이제 충돌하는 거죠. 네. 우리는 북한 땅까지 이제 대한민국 맞습니다. 땅으로 돼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굉장히 인권 탄압을 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평양의 김일성 대학에서 처형식이 있었는데 남한의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봤던 젊은 친구들이 공개 처형당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엄청난 인권 탄압이잖아요. 그러면 광주 시민단체나 네, 5.18 네. 단체에서 저는 성명을 내야 된다 보거든요. 그건 그래서- 어떻게 봐요? 그래야 네. 공감이 좀 커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북한까지 갈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정원호 후보 이분은 어떻게 5.18을 보면 팔았잖아요. 그렇죠. 범죄를 5.18을 범죄를 어떤 알리바이로 썼죠. 약간 물타기 예, 하는데 그렇죠. 활용한 측면이 있죠. 아니, 그리고 5.18에 대해서 투쟁 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다가 그런 폭행을 해도 괜찮다는 건가? 5.18이 그런 존재로 쓰여야 하나?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18 단체에서 비판이 전혀 없었고 시일이 지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예전에 새천년 NHK 사건이라 해가지고 그렇죠. 그 멤버들이 있죠. 이제 5.18 전야자 때 여성 종업원이 이제 끼고 성역- 김민석 예. 지금 총리까지 하고 예. 계시고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 제기 한 번도 한 적 없죠. 그렇죠. 문제 제기 한 번도 한 적 없고 그리고 이번 올해 5.18 전야제 때는 백금렬 해직교사 정교조 해직교사가 아주 이게 상대 그 보수 정당과 그리고 언론들 조중동 이런 분들을 아주 액에다가 비유를 했잖아요. 그 무속 신앙으로서 이렇게 맞아요. 더러운 액 물리쳐야 할 뭐 액 우리 다음에는 저런 사람 섭외하지 맙시다 이 정도로만 있었지 무슨
공개적으로 이거를 비판해가지고 이렇게 기사에 나올 만한 하는 그런 공법단체에서 그런 비판 성명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5.18이 특수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보편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뭐 얼마나 보실지 모르겠지만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